안녕하세요. 평범한 이야기의 양유철입니다. 어제가 추수감사절을 마무리했던 날이었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은 아주 우울하고 침울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일하고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그런 우애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가족들을 분리시켜야 했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메마른 그런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에 사는 25만 명이 넘는 인명을 살상시켰고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가족을 파괴하고 직장을 파괴하고 그리고 뭘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파괴시켰습니다. 11월 달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주 역사상 보기 어려운 아주 분열적인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많은 그 국민들은 이웃과 친척과 친구가 적으로 변했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하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만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눠진 그런 아주 차별적인 그런 지원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축하할 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도 별로 없는 올해였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11월의 마지막 장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프라이데이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위해서 떠납니다. 그렇지만 다른 때와는 달리 오늘은 좀 한산합니다. 미국의 최대 소매 업체들이 기대했던 그런 매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즌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장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는 거의 쇼핑객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할인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쇼핑객들은 매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코로나의 위험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합니다.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의 36%가 블랙 프라이데이에 직접 쇼핑을 한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온라인 쇼핑이 더욱더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0몇 %의 그런 직접 쇼핑을 원하는 36%의 그런 쇼퍼들보다는 59%가 넘는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은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은 하나의 그 트렌드, 즉 전통으로 그저 따릅니다. 그렇지만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추수감사절 직후에 쇼핑하는 것들은 고위험 활동 목록에 분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미국에는 곧 백신이 일반 국민에게도 곧 주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이 나고 또 초고속 작전팀이나 위험군 규모가 아닌 인구 기준으로 초도 물량을 배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이후에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앨릭스 에이자 미군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그저께 밝혔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인 초고속 작전 브리핑에서 모든 게 잘 되면 우리는 12월 10일 이후 곧장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식의약품에 대한 심사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에는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제약사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 승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64개 관할 구역에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한 64개 관할 지역은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와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5개 미국령이 속한 이런 것들과 시카고,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뉴욕시,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 6개 도시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 64개 관할 지역에 12월 10일 이후 바로 보급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자 장관은 이어서 자신들이 선택한 민간 부분의 파트너 중 하나인 CBS 헬스에서 48시간 이내에 최우선 순위 집단 중 하나인 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시작한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은 권역별 백신 초도 물량 배정이 위험군 규모가 아닌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합니다. 초고속 작전팀의 최고급 관리는 전체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640만 회분의 백신을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이에 대해 단순한 원칙을 유지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가장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인구를 기준으로 한 백신 배분은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동안 정부의 백신 배분 계획에서 중심 역할을 해온 ACIP, 이곳에서는 고위험군 규모에 따른 배분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폴망고 보건복지부 정책 담당 부실장도 지난달 23일 브리핑에서 CDC 자문그룹에 의해 확인된 의료진, 시설 거주노인, 공장 근로자 등 고위험 수를 기준으로 백신을 보내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CDC는 자문그룹이 이 권고를 토대로 접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다수의 주정부 당국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정된 초기 물량의 접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대상자 명부 작성 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 위원인 그레이스 리 박사는 이에 대해 과정상의 투명성은 대중의 신뢰와 결부되어 있다고 말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의 성공은 그 투명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매달 공개 회의를 열고 숙고한 내용과 우려하는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달러 가치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서는 달러가 추가 하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ICE 달러화 지수는
이번 주 92번째 아래로 떨어지면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코로나19 초기에 안전자산 수요가 늘면서 급등했으나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대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달러화 공급을 늘리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IC 달러화 지수는 3월 고점보다 이미 10.5%포인트나 내린 상태로 많은 전문가들은 달러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이후 달러화 공급이 크게 늘고 미국 정부의 재정 수지와 경상 수지가 2000년대 초반처럼 대규모 쌍둥이 적자를 보이는 데다 최근에는 백신 개발의 진척으로 위험 자산 투자 심리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티그룹은 최근 달러화 가치가 내년에 추가로 20%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자산관리가인 크리스티안 폴로 크리스머는 달러화는 상당히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코로나 백신이 성공하고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덜 적대적인 무역 정책을 취하면 세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투자자들은 달러화 자산이 아닌 저평가된 자산을 사려 하는 예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하락하고 나면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수입은 늘고 미국에 들어가는 수출은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많은 그 경제 문제들이 더욱 어려워지고 심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국 주식 투자 붐이 더욱더 활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지금 11월 27일인데 오늘 미국의 상황들을 보면 아직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일들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선거인단에서 아직 표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도 있고, 트럼프가 제시한 각종 그 인정하기 어려운 재검표 문제라든지 불복에 관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더욱더 싸늘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020년이 이제 2021년에 내일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미국 행정부가 대처하는 것, 그리고 백신의 투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땡스기빙과 그리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화하는 그런 많은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때에 건강을 잃지 않으시도록,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나 우리 일반인들에게 다가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마스크 착용 잘하시고 거리 유지하면서, 그리고 공공장소에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11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